안녕하세요. 썬더 아빠입니다. 이 영상을 시작할 때 뭐 소개도 하고 구구절절한 사연도 해야겠지만 일단은 건너뛰고요. 오늘 예견했던 주제 식단에 대해서, 식단을 한 화로 설명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두 번에 걸쳐서 이제 할 건데, 첫 번째 이제 오늘은 이 직접적인 식단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하고, 오늘은 그 식단을 하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 식단을 하려면 원칙이 있어야 돼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돼요. 나는 여기서 여기까지 먹일 것이다. 나는 여기서 여기까지 허용할 것이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물론 제가 정한 것도 있고 우리 엄마들이 정한 것도 있을 건데, 그걸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이 식단의 지속성, 연속성 이런 게 결정이 돼요.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 연속성이 떨어지죠. 지속성도 떨어지고. 목적은 쉬지 않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건데, 너무 힘들면 중간에 포기하게 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그래요. 이 식단이 정착하면 정말 쉬운데, 이 정착하기까지가 어려워서 약간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제 다들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어떻다는 거냐, 제 기준을 이제 설명드리고, 그게 따라 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제 한번 들어보시고 이제 본인들만의 이제 기준을 만들어 가시는 게 필요하니까요.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식단을 하면서 처음에는 두서없이 했죠. 이것저것 막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원칙을 정했는데, 첫 번째 원칙, 주변에서 구할 수 있어야 된다. 마트 가면 있는 거, 도저히 없는 건 그냥 네이버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거, 요런 게 일단 첫 번째 원칙이에요. 구하기 어려운 거는 아무리 좋은 거여도 배제합니다. 별걸 다 했어요. 유기농 국산 콩두부, 무항생제 유정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거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정했어요, 원칙을. 두 번째 원칙은 조리하기 어려운 거. 이 만드는 게 어려우면 안 돼요. 만드는 게 어려우면 지속성도 떨어지고 연속성도 떨어지고 애도 지치고 엄마도 지쳐요. 만들기가 쉬워야 돼요. 쉬운 예로 저희 와이프 한 15분이면 한 끼 뚝딱 합니다. 위로 딸내미 둘 더 케어하면서 얘 것만 따로 시간을 15분 정도면 괜찮죠. 15분 30분 내면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에 너무 많이 시간이 이렇게 투자되면 못해요. 그걸 인정해야 돼. 막 좋은 거 해주고 싶고 막 건강한 거 해주고 싶고, 이게 목적을 그런 데 두면 안 돼요. 목적은 내가 어떻게든 얘가 이 지방식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게 만들겠다, 이거 하나만 바라보고 달려야 돼요. 다른 거는 싹 배제하고 나중에 정착되면 그때 가서 이제 이렇게 좀 좋은 걸로 바꿔주고, 시간 남으면 또 시간 좀 더 걸리는 건강한 발효식품 이런 것까지는 나중에 하시면 되고요. 일단 1차적으로는 쉽고 간편한 걸로 빨리 시작해서 빨리 정착해라. 그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 원칙.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예, 잊으면 안 돼요. 막 자꾸 막 새로운 걸 만들려고 그러고 뭘 배워서 막 뭘 하려고 하고 하실 필요 없어요. 단순하게 가야 됩니다. 첫 번째 원칙. 두 번째 원칙. 두 번째 원칙은 뭐 이제 식단은 첫 번째 원칙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식단. 두 번째 원칙은 관찰이에요. 관찰. 이 부모만 할 수 있어요. 예, 다른 사람 못합니다. 예, 저도 못하고 의사 선생님도 못하고 아무도 못해. 오직 엄마만 가능한 게 있는데 그게 관찰이에요. 관찰. 뭘 먹이든 관찰을 놓치면 안 돼요. 관찰. 항상 관찰하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몸에 어디 등에 난 작은 뼈다락지 하나까지도 항상 체크해야 돼요. 예. 입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똥 색깔, 똥 냄새, 소변 냄새, 뭐 대표적인 것들, 눈 상태, 눈 충혈되는 점 하나도 봐야 돼요. 얘한테 뭔가 먹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항상 예의주시하고 이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는 반응들, 뭐가 막 난다든지 얘가 이렇게 막 불편해 한다든지 이런 반응들을 다 체크하면서 이 선을 넘는 반응이 있으면 음식을 의심하고 음식을 바꾸던지 뭐 양을 줄이던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찾아내야 돼요. 얘가 어떤 알러지 반응이 나왔는데 뭐 명현현상이야, 뭐 배출 반응이야,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예. 일단 뭔가 좋지 않은 반응이 오면 일단 끊어야 돼요. 일단 어떤 건지 찾아내서 끊고 대체해서 유지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식단이 생깁니다. 예, 이렇게 빼고 넣고 막 조리 방식도 바꾸고 뭐 하면서 하다 보면 이 식단 목이 잠겨가지고 잠깐 끊었다가 다시 켰어요. 이 이제 식단이 완성이 되면, 이제 완성이 됐다라는 거는 이미 이제 뭐 상당 기간 유지가 됐다, 이런 뜻이죠. 어느 정도 뭐 최소 2-3주 이상은 안정적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식재를 돌려가면서 유지가 되더라. 그러면 이제 식단이 안정화가 된 거예요. 그렇게 안정화가 되고 나면 이걸 이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돼요. 이 시스템 저희는 어떻게 구축했냐면, 냉동고를 하나 사서, 그게 한 20만 원이면 사더라고요. 냉동고를 하나 사서 이 냉동 재료를 냉동해서 소분해서 냉동해 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뭐 모든 재료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두부 빼고 모든 식자재는 냉동으로 보관하고 유지하면서 소분된 걸 꺼내서 그때그때 조리합니다. 두부랑 계란 빼고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시스템이 정착이 되면 이제 정말 쉬워지는 거예요. 이 식재료를 구하기 위해서, 조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투자됐던 시간들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그게 완성이 되면 이제 정말 그 엄마한테 자유시간이 많이 생겨요. 예, 식단에다가 처음에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되지만 그게 완성이 되면 이제 뭐 적당한 에너지를 쏟아도 충분해집니다. 그 상태로 가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유지하면서 우리의 목적은 지방이죠. 네. 지방을 주는 거예요. 지방. 그 식단에 지방이 포함되는 겁니다. 뭐 다들 대충은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지방, 코코넛 오일, MCT 오일, 버터, 기버터, 오메가3, 뭐 올리브 오일, 요게 이제 보통 기본 베이스죠. 예. 기본 베이스인데 요걸 처음부터 많이 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코코넛 오일하고 MCT 오일은 이 중세지방산이라고 그래서 이 적응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맨 마지막에 추가합니다. 일단 다른 지방이 적응이 좀 되면 그 다음에 좀 적응된 이후에 소량씩 추가해 주는 게 맞아요. 이건 무턱대고 막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버터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버터나 뭐 다른 오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집에서 뭐 이런 오일 싸요. 금액도 싸고 효과도 제가 본 바로는 좋고 충분한 에너지 대사에 충분히 사용이 됩니다. 그걸 주는 게 목적이에요. 이 식단의 목적은 지방을 포함시켜서 먹게끔 하는 게 목적입니다. 억지로 먹이면 안 돼요. 그래서 식단은 애가 자연스럽게 먹어야 돼. 안 먹는다고 막 소리 지르고 스트레스 주면 안 됩니다. 애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엄마의 역할이죠. 맛있게 잘 만들어야죠. 맛있게 잘 만들어서 애가 잘 먹게끔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식단을 짜시고 시스템화하고 거기에 오일을 추가해서 주면 돼요. 오일의 양은 뭐 저희는 그랬어요. 티스푼으로 조금씩. 이건 이제 그전에는 모르고 준 거죠. 모르고 뭐 좋다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줬는데 이제 조금씩 주면서 늘려나가시는 거예요. 늘려나가시는 칼로리 계산해서. 저희 썬더 같은 경우는 1000칼로리 계산합니다. 1000칼로리. 지방 1000칼로리. 저희가 30g 정도를 준다고 알고 계실 건데 한 끼당요. 그게 1000칼로리 계산한 거예요. 1000칼로리. 30g씩 3번이면 90g이죠. 99, 81, 810칼로리입니다. 칼로리로 계산하면 810칼로리고 거기에 뭐 고기도 먹고 단백질도 들어가고 뭐 하니까 거기에 또 미량의 당도 있어요. 사실 고기라고 해도 이런 거 저런 거 계산해 보면은 1000에서 한 1200칼로리 정도 나오는 걸로 계산하고 있고요. 그 기준에 맞췄기 때문에 이 30g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더 늘릴 생각은 전혀 없고요. 요게 이제 거의 최대치에 온 거죠. 그전에는 더 적은 양인데 이게 늘어난 거죠. 이걸 계산해서 주면 되는데 이 아이의 개월수나 뭐 활동량 이런 걸 계산해서 주시면 되고요. 그걸 안정적으로 하면서 시스템화하면 정말 편해집니다. 어려운 게 다 사라져요. 아이도 적응되면 식단은 적응이에요. 적응되면 먹습니다. 근데 만약에 애가 안 먹는다, 안 먹으면 온 식구가 같은 식사를 해야죠. 온 식구가 애가 먹을 때까지 자연스럽게. 저희는 그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 관찰하고 대응하는 걸 잘 하셔야 되는데 우리 저 썬더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밥 없이는 안 먹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처음에 엄청 애먹었어요. 근다고 막 입 벌려서 밀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저는 절대 애한테 우리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잘 못 만들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된다는 약간 그런 원칙도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먹이지 않는 한도 내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 막 이런저런 방법 시도하다가 그래서 두부를 먹인 거예요. 사실 애초에 두부를 먹일 생각이 없었는데 두부를 밥처럼 해가지고 이거 밥이야 이런 느낌으로 해서 먹이게 된 거죠. 응용 같은 것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관찰하면서 뭔가 자꾸 대안을 찾으셔가지고 하면 돼요. 뭐 오메가3도 마찬가지예요. 썬더는 오메가3도 안 먹지만 이 등푸른 생선도 안 먹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고등어 좋아하고 와이프도 고등어 좋아하는데
외도는 다 싫어해요, 고등어를. 그래서 환장하겠어요. 이 오메가3 그 DHA를 좀 풍부하게 먹이고 싶은데 이게 좀 요새 큰 고민거리인데, 하여튼 뭐 안 먹는다고 안 먹이는 게 아니고요. 대안을 찾아서, 제가 찾은 대안은 들기름, 냉합착 들기름에 하고, 이 DH 전환 효율은 좀 떨어진대요. 많이 떨어지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냉합착 들기름이라도 먹이자, 이렇게 해서 찾은 대안이고요. 이 고등어 안 먹는 거는 이제 뭐 꽁치도 먹여보고 뭐 삼치도 먹여보고 해봤는데 안 먹어요. 흰살 생선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연어, 그 노르웨이산 연어를 먹여봤는데 그건 또 잘 먹더라고. 그래서 저희 식단의 거의 한 40% 이상을 연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 정도가 식단을 하기 전에 뭐 아셔야 될 것들, 지켜야 될 원칙들, 그리고 뭐 대응들, 이런 거를 이 영상 몇 번 돌려보시면서 숙지하시고 시작하시면 돼요. 막 급하게 막 빨리 이걸 먹여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천천히 이거도 먹여보고 저거도 먹여보고 하면서 우리 아이만의 식단 가이드라인을 완성합니다. 먼저 1차적으로. 그래서 그 목록을 시스템화하고 이제 그 시스템을 회전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쉽게 식단할 수 있어요. 여행도 다닐 수 있어요. 여행도. 저희가 식단한 뒤로 여행을 세 번 갔나? 두세 번 갔는데요. 뭐 2박 3일, 3박 4일 이런 식으로 두세 번 갔는데 아무것도 없이 갑니다. 그냥 그 포션 버터만 가지고 가요. 다른 거는 뭐 다른 거 뭐가 가져가더라? 그냥 포션 버터만 가져가요. 며칠 정도는 뭐 이렇게 타이트하게 안 해도 된다는 생각에 포션 버터 챙겨서 가고, 현지 마트 가서 재료 사다가 그냥 펜션이나 뭐 이런 호텔에서 만들 수 있어요. 전자레인지로 뚝딱 만들어요. 뚝딱. 먹기도 잘 먹고요. 이게 가능해져야 돼요. 저 정말입니다. 전자레인지로 뭐 그냥 한 끼 그냥 5분이면 만들어요. 5분 돌리면 뚝딱 나와요. 전자레인지로. 현지에서 계란 10개짜리 계란 사고, 뭐 다진 고기 사고, 이런 거 가지고 그냥 금방 만들어요. 전자레인지 하나면 뭐 5분 10분이면 뭐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뭐 그런 건 제가 만드는 건 아니고 와이프가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엄마들은 그게 다 가능하더라고요. 그 정도 수준까지 가야 식단이 쉽게 유지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다 빼고 비싼 거, 특히 비싼 거, 우리 엄마들 지금 저희 썬더가 한 달에 식비가 대략 3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처음에는 한 150 정도 나갔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근데 지금은 식단 유지하는데 5일 포함이에요. 5일 포함해서 30만 원 정도 나가요. 얼추 계산해보면. 이 가게 안정이 아주 그냥 획기적으로 안정이 된 거죠. 가게가. 우리 아빠들 돈 많이 버시면 뭐 상관없지만 이 가게 안정도 중요해요. 돈 때문에 지치면 이 부부 사이도 돈 때문에 지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막 좋다고 막 비싸고 막 돈 들어가는 건 다 잘라야 됩니다. 저희가 참 무슨 얘기, 몇천 썼죠. 이 집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순수하게 이 썬더한테만 몇천이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휘청거립니다. 집안이 휘청거려요. 영혼까지 끌어서 막 해야 되는. 근다고 그래서 뭐 집 대출금 뭘 안 낼 수도 없고, 뭐 나가야 될 것들은 다 나가야 돼요. 난방비며 뭐며. 그 가게 안정 중요합니다.
비싼 거 하지 마세요. 돈 많이 들어가는 거. 네. 그걸 해서 큰 이익이 있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제가 본 바로는 이익이 없어요. 이 식단만한 이익을 주는 지출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비타민도 마찬가지. 비타민도 제가 예, 오늘 편집점이 많네요. 자꾸 끊기는데 편집한 거예요. 편집 중간에 좀 표현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에서 일단 돈 들어가는 거는 최대한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도 절약하셔야 돼요. 그 시간들을 모아서 지금 막 지출되고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들을 최대한 줄여서 아이 관찰하고 식단 안정화하는 데 투자하세요. 그렇게 돈 줄이고 시간 줄여서 그 식단을 완성해 놓으시면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이전보다 훨씬 더 개선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애들이 유전적으로 거의 흡사해요. 유전적으로 도눌린 분비, 특정 유전자 때문에 도눌린 분비되는 것도 똑같고, 이건 제 주장이 아니고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폐아동의 80%는요, 대부분 유전적인 형질이 비슷합니다. 예.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 비슷한 형질들이 있어요. 하여튼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 ATP가 풍부하게 공급이 되고 지용성 비타민이 풍부하게 공급이 되고 그리고 원인으로 추정했던 것들이 일단 차단이 되고 하면 좋아질 수밖에 없죠. 물론 이거는 이제 썬더 기준이죠. 썬더 30개월 미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30개월 이상도 또 별다를 게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일단 썬더 기준으로 비슷한 나이대 비슷한 남자아이들이라면 개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연구 결과에도 있고요. 이 카제인만 끊어도 그 자폐 증상, 특히 이제 그 감각 추구 중에 시각 추구 있잖아요. 이런 감각 추구들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지방식이 여러 지금 방면에서 물론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건 아니지만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데도 있죠. 뇌전증이나 간질 쪽에서는 케톤이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아직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닥터3라는 분이 치매, 뇌질환이죠. 치매 불치병입니다. 자폐랑 똑같아요. 이 현대의학에서요, 자폐 불치병이고요. 치매 불치병입니다. 치매가 나섰어. 어떡하지? 치매가 치유됐어요. 어떡하죠? 이제 아마 공식적인 의사들의 성명이 있을 겁니다. 그건 치매 아니다. 유사치매다.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유사자폐라는 건 없습니다. 자폐는 그냥 자폐예요. 근데, 완치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희망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희망 아닌가요? 이 완치되거나, 완치까지는 아니어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지는 아이들이 이건 제 주장 아닙니다. 이건 연구 결과가 있어요. 물론 공신력 있는 연구 결과는 아니지만 자폐 아동들의 20, 30%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호전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우리의 희망은 거기에 있는 거죠. 거길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그거 치매 된다. 자폐 아니야. 그 자폐는 불치병이라 개선할 수 없어. 그 아이들은 유사자폐야. 이제 요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요렇게.
재밌죠. 예, 이제 뭐 모르겠어요.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용어인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30%도 뭐 모르겠어요. 뭐 노력을 해서 치유된 건지 아니면 자연 치유된 건지. 자연 치유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제 연구에 의하면이 아니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자연적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해지는, 추정하는 바는 있어요. 제가 그렇게 가능해지는 아이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자폐인데 언제 보니까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해지는 아이들. 그리고 제가 추정하기로는 손상 정도가 좀 비교적 적었던 애들이 일단 분유 끊으면 이 시각 발달이 시작되거든요. 시각 발달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시기가 빨랐고, 또 뭐 집에서 식단을 안 했더라도 이 가정집들 보면 지방식이나 육류를 좀 자주 먹거나 많이 먹는 그런 집안의 아이들이 좀 자연 치유되는 아이들이 있는 게 아닌가. 이제 뭐 추정이죠. 추정인데 네, 실제로 있습니다. 자연 치유되는 아이들이. 그리고 노력해서 치유시키는 부모들도 있고요. 우리가 추종하는 거죠. 네. 믿음을 가지고 거기까지 달려가는 거죠. 그 중심에 케톤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케톤이 있다고. 지방식이 있다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식단을 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실제로 제가 와이프가 요리하는 거나 요리하는 모습이나 우리 저 썬더 먹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건 좀 어렵네요. 어렵고 일단은 제가 마트 가서라도 이렇게 재료를 뭐 어떻게 사는지, 어떤 재료를 사는지 이런 건 제가 혼자 가서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그런 걸 좀 보여드리고, 또 조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시행착오를 겪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그런 거를 좀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